주택담보대출 환승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자그마치 1,000조 원이나 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온라인 환승이 도입되면서 대규모 대출 갈아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권에선 대출 금리를 놓고 눈치 싸움도 치열해진 상황입니다. 이 주담대 대환대출 현 진행 상황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꿀팁 권용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주택담보대출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이제 온라인,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가 있게 된 건데요. 네. 이전에는 내가 갈아타려는 은행들을 일일이 들어가서 금리를 좀 조회를 해본 다음에 이제 1대1로 은행들 간에 대출 대환을 하게 되는데 네네. 이제는 온라인에서 한 번에 여러 은행들을 금리를 한 번에 비교를 한 다음에 특정 은행을 선택하면 그 은행 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. 그 은행에 들어가서 네. 바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검색에서만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대출 신청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그 대출을 이제 얼마나 많이 갈아탔습니까? 네, 이 온라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게 지난주 9일이었는데요. 12일 기준으로 나흘 만에 이동 신청이 1조 원 규모를 좀 넘어섰습니다. 차주 기준으로는 5,600여 명에 달하는데요. 그러니까 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에는 차주가 갈아탈 대출을 신청한 뒤에 심사받는 기간이 한 2일에서 한 7영업일까지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 이동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됐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은행들 간에도 각종 이벤트를 많이 펼치면서 이 유치 경쟁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어느 은행으로 갈아탈 것이냐를 판단할 때 이제 가장 관건은 과연 이자가 얼마나 될 거냐일 건데요.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얼마나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? 네, 지난 16일 기준인데요.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 은행들 살펴보면 대환용 주담대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카카오뱅크였습니다. 예. 한 3.42% 정도로 나타났고요. 그리고 다른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한 3.5%로 뒤를 이었고요. 네. 그리고 다른 또 시중 5대 은행들은 3.6% 초중반대로 그 뒷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주담대를 이용해 본 고객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인터넷 은행들과 시중 은행들 간의 금리 격차가 원래는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그 금리 격차가 조금은 좀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. 그러니까 이 격차는 앞으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이 시중은행이 인터넷 은행만큼 금리를 낮추게 되면 아마 이익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? 실제로 일부 시중은행 중에서는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객 영입하는 데 어떤 열을 올리고 있는 곳도 있다고요. 네, 5대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이제 다 역마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대출 금리가 통상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 다음에 우대금리를 빼주면서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대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까다로웠어요. 정기 예금을 들어가야 된다든지 자동이체를 몇 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사 신용카드를 얼마 이상 매달 써야 된다든지 하는 조건들이 좀 까다로웠는데 이제 그런 우대금리의 조건을 없애고 단일금리로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. 그리고 또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역마진을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대부분 지금 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혼합형 대출의 기준금리 되는 게 은행채 5년물 금리거든요. 그 금리보다 최종적인 대출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이게 조달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손실을 보고 있는 거네요. 네, 이런 것들은 KB나 신한, 하나, 우리, NH농협 모두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 간에 출혈 경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? 네, 이 은행 관계자들은 내심 출혈 경쟁이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. 하지만 이 조달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으면 물론 은행이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모든 고객들이 이 최저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역마진에 빠진 금리 수준에 적용되는 고객들이 모든 고객들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을 내지는 않는다. 이런 게 좀 중론인 상황입니다. 최저금리를 받는 건 일부만 그런 거니까요. 그렇죠. 네네.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과연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지가 아주 가장 궁금할 텐데 이 대출을 갈아탈 때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있습니까? 네, 일단은 신청하려는 주담대가 혼합형인지 변동형인지 봐야 되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은 시중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
변동형 금리를 은행들이 조금 더 높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특히 혼합형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형 기준금리인 코피스 금리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혼합형 상품의 메리트가 지금 큰 상황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변동형의 기준이 되는 코피스 금리가 지난 12월까지는 전혀 떨어지지 않다가 그러니까 지난 1월 15일에 고시된 금리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예.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지겠습니다만 떨어진 시점이 지금 1월부터였고 그러니까 반대로 혼합형 상품의 금리가 되는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같은 금리를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0월 말부터 꾸준히 지금 내리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금리 격차가 그만큼 상당히 지금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혼합형 상품이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렇다면 혼합형 상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느 은행이 이제 금리가 제일 낮을 것인지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한눈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예. 그것과 또 별개로 또 그렇다면 금리가 언제 저점을 찍을 것인지 저점을 찍었을 때 대출에 들어가는 게 좀 가장 유리할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추이를 좀 예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유리할 텐데 네. 일단 혼합형 기준금리의 혼합형 상품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AAA 등급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이 금리가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오후마다 고시가 되는데 이 은행들마다 이 5년물 은행채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. 그러니까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전주 최종 영업일에 전 영업일 종가가 적용된다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목요일에 나오는 은행채 금리가 네. 그 다음 주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다른 신한은행, 뭐 우리은행, NH농협은행들은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3영업일간의 은행채 금리 평균 수준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금투협 고시 뒤 한 2영업일 정도 있다가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됩니다. 그러니까 현재 대출 금리가 지금 가장 낮은 게 카카오뱅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네. 카뱅을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은행채 5년물 금리의 고시 수준만 매일 확인하더라도 실제 대출에 적용되기까지 이틀을 좀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은행채 5년물 금리와 다른 금리 하나를 또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됩니다. 바로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인데요. 예. 두 금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이 격차가 좀 꽤 컸는데 8월부터 조금씩 동조화 흐름이 눈에 띄게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두 금리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동조화가 되는 상황에서도 주요 반등 또는 반락 포인트를 살펴보면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를 한 1영업일 또는 2영업일 앞서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종가가 형성되는 게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쯤인데 그날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이제 한국 금리가 기계적으로 좀 미국 금리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감안한다면 은행채 5년물 금리를 한 2영업일 정도는 앞서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네네.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해드린 총 대출 금리가 산정되기까지는 한 최대한 4영업일 정도를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국 국채 금리 5년물 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그 뒤로 이제 저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된다면 그 하락한 날 기준으로 한 4영업일 있다가 대출을 신청한다면 가장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되겠고요. 네네. 그러니까 물론 이런 전제에는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지금과 같이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런 동조화 현상이 뭐 깨진다면 이런 예상을 물론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일단 뭐 대출을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뭐 이제 언제 갈아탈지 그 시점이 중요한데 은행채 5년물과 미국 국채 5년물 금리를 참고해서 보면 좋다. 이제 꿀팁인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낮은 금리 상품을 찾은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시점까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담대 금리가 주담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억 단위로 주담대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한 0.1%포인트라도 낮출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네네. 그리고 나서 또 높은 금리를 좀 피해야 되는 방법들도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가 끝나면 내가 적용받는 금리 수준을 이제 은행들이 저에게 알려주는데 네. 그 산출 공식을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혼합형 금리
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혼합형 상품이라는 게 최초 5년에는 고정이 돼 있다가 그 5년이 지나면 변동형 상품으로 바뀌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5년 뒤에 변동금리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변동금리에 붙는 가상금리가 그 고정금리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. 가상금리가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금리의 변동금리의 가상금리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네네. 그 KB국민은행 경우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. 금융채 5년이 이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건데 최초 5년 동안 붙는 가상금리와 이 신규 잔의 코픽스 6개월 금리, 즉 변동금리 뒤에 붙는 가상금리가 한 1%포인트나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합금리 내에서 보면 최초 5년과 그 이후의 가상금리가 최고점 기준으로 한 1%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물론 네. 그보다 차이가 더 덜 날 수도 있겠습니다. 지금은 카카오뱅크가 저렇게 범위로만 지금 일단은 안내를 하고 있고요. 예. 이 가상금리를 은행별로 좀 비교를 해보거나 또는 혼합형 상품 또는 변동형 상품 중에 어떤 게 좀 가상금리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네. 그리고 대출을 갈아탈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? 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커서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까? 네, 대출 시작일로부터 이제 3년 이내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려면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데 네. 보통 3년이 지나면 면제가 되니까 이 대환 시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좀 가장 큰 장점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언제 내더라도 좀 이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. 언제 상환을 하더라도요.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네. 그런 점도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이번 대환 플랫폼 서비스는 그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대상이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